이번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고 적혀 있죠. 자, 불공제 사유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거예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비용용 소형 승용차 구입, 임차 유지, 그리고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면세 사업 관련, 토지 조성 등 위한 자본적 지출, 토지라고 회계 처리할 우리 내역이면 이거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를 받지 말라는 부가가치세법에 규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우리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에서는 1000cc 초과하는 승용차 8인승 이하의 우리 승합차처럼 우리 8인승 7인승짜리를 승용이라고 표현 안 하죠. 그죠? 여러분들 집에 승용차라고 말하는 건 다 5인승이에요. 그죠? 우스갯소리로 제가 어릴 때 티코 타고 다녔는데 티코란 차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단종이 2000년 초에 돼가지고 90년대 단종됐는데 우리나라 잘 안 보이더라고. 근데 그 차도 5인승이에요. 제가 5인승인데 제 친구들이 키가 190이고 막 그래가지고 앉아봤는데 5인승 안 돼요 그 차는. 근데 자, 일반적인 우리 차들은 안 되는데 그럼 경차 생각하시면 되겠죠. 경차는 공제된다. 1000cc 이하 경차죠. 그것들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증빙별 전표 입력에서 제가 세금 계산서 받았을 때만 불공제 사유를 확인하라고 한 이유가 우리 시험은 일반 전표 입력하시오,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시오 이렇게 분리되어서 문제가 나와요. 그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될 건데 불공제 사유 있다라는 건 세금 계산서 받는 경우 말고는 나올 일이 없어요. 그 이유가 세금 계산서 받았을 때 불공제 사유면 매입 매출 전표에서 54번 불공인데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이면 일반 전표로 가기 때문에 불공제 사유면 일반 전표로 가니까 그래서 제가 세금 계산서 받았을 때만 불공제 사유인지를 확인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우리 제일 마지막 T 디귿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이거 좀 선별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을 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일단 세금 계산서 받았을 때만 우리는 불공제 사유인지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수행 6번 문제를 보면 자, 이번에도 파란색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액자를 샀어요. 뭘 산지 가지고는 알 수가 없죠 지금은. 그럼 보면 매출 거래처에 선물하기 위하여 좀 매출 거래처에 선물하기 위하여 액자를 구입하고 대금은 자기압 수표로 줬다면 우리는 접대하기 위해서 산 거죠. 그럼 접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으면 안 되니까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니까 얘는 54번 불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뭐 분계는 당연히 매출 거래처니까 800번 대 접대비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 대금은 자기압 수표로 줬다고 적혀 있는데 우리 자기압 수표는 우리는 분계할 때에 현금이라고 처리를 할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입력을 하면 날짜 9월 23일 날 54번 불공이라고 치면 불공제 사유를 선택하도록 나올 거예요. 54번이라고 치면 그럼 이 불공제 사유에서 아래 9번에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라고 적혀 있죠. 자, 이 불공제 사유도 정확하게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 틀리면 우리 전산 세무 2급 뭐 전산 회계 1급 세무사의 시험은 그냥 틀렸다고 할 거고 3점이고 우리 회계사의 시험은 그래도 아예 틀렸다는 안 하고 반점 이상 틀렸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불공제라고 선택했는데 사유 선택 잘못한 건 실수죠. 그죠? 그럼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에 이제 아래 액자를 샀고 수량은 14개 25,000원 공급자는 황태자 펜시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죠. 그럼 1번 전자 입력 그리고 분계는 현금에도 되고 혼합해도 되는데
저는 혼합 스타일이에요. 옛날에도 입금전표, 출금전표 안 쓴 거 아시죠? 저는 계속 그 차변 대변 썼으니까. 자, 그럼 이번엔 우리가 상품 산 게 아니고 접대비죠. 그리고 800번대의 접대비가 되고, 대변의 자기압수표는 우리가 발행한 수표가 아니니까 이건 현금이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되셨나요? 자,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가 컴퓨터 살 때는 컴퓨터 사거나 이렇게 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부가세 대급금이고 120만 원만 이거 산 물건의 가격이었죠. 그런데 이 불공제는 이 3만 5천 원이 공제가 안 되니까 부가세 대급금이 아니라 우리는 살 때는 38만 5천 원 다 주고 살 거잖아요. 그럼 이 38만 5천 원 중에 3만 5천 원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38만 5천 원이 전부 다 접대비다라고 처리하는 거예요. 이 물건 샀기 때문에 우리 이거 다 나간 거죠. 돌아오는 것만 부가세 대급금 자산 내 거다라는 건데, 얘는 안 돌아올 거니까 내 거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접대했기 때문에 나간 거니까 접대비라고 처리하는 거예요. 분계가. 자, 그럼 이제 227페이지 오른쪽에 또 파란색 세금 계산서네요. 자, 영업부에서 사용할 승용차 2998cc를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자, 그럼 세금 계산서인데 불공제 세금 계산서 받았으면 불공제 사유냐 볼 건데 2998cc 승용차를 구입한 거예요. 그럼 1000cc 초과하는 자동차 샀으니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에 걸린 거죠. 불공제 사유에. 그래서 54번 불공이고, 뭐 전에 다 외상으로 했네요. 뭐 근데 회계상으로는 뭐 업무에 쓸 거니까 차량 운반구예요. 영업활동에 쓸 거니까. 근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매출세액 창출하는 데에 기여하지 않는다라고 보니까 매입세액 공제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자, 9월 25일 날 54번 불공이고, 이번엔 불공제 사유 3번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 임차가 잘렸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산 거는 그랜저 샀고, 금액은 2,500만 원. 공급자는 믿음 자동차. 전자세금 계산서죠. 전자입력. 자, 분계는 혼합이라고 해야겠네요. 자, 이번에 우리가 산 거는 상품 산 게 아니고 자동차 샀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량 운반구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 차 사면서 들어간 돈이 2,750이죠. 250만 원 안 돌려주니까. 그래서 2,750인 거고, 대변에는 우리가 외상으로 샀어요. 외상이면 항상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죠. 그래서 미지급금이다 2,750만 원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차를 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음 수행 8번에 자, 고정자산 등록을 하고,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 등록하고, 이 두 개를 연달아 할 거예요. 아무래도 차 샀는데 업무에 쓰려고 했으니까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해야 경비들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기록 놓고 보험료 놓고 자동차 감가상각비까지 이 법인세법에 나중에 비용 인정받으려면 얘를 등록을 해서 차량 운행 일지를 써야 돼요. 자, 그럼 우린 고정자산 등록 여기에 가서 차량 운반구라고 쓰고, 차량 운반구. 그럼 수행 8번에
차량 운반구 코드가 2002번, 승용 7466, 취득은 오늘 2020년 9월 25일. 자, 이번에 취득한 거는 당연히 신규 취득에 2,750만원. 만약에 화물트럭 샀으면 2,500이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나요? 화물트럭이었다면 250만원 얘를 공제받을 수 있어서, 화물트럭이었으면 51번 매입과세를 해서 얘는 부가세 대급금이고 얘만 차량 운반구 했을 거예요. 화물트럭이었다면. 근데 1000cc 초과하는 승용차였기 때문에 얘가 안 돌아와서 2750이 된 거예요. 그죠? 화물트럭은 매입세액 공제가 된다라고 했었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여기 상납방법 내용 연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자, 여기 업무용 승용차에 1번이라고 열하고 쓰면 정해법의 내용 연수 5년으로 바뀌죠. 근데 혹시 저처럼 여기 커서 안 들어가시는 분은 다른 것 한번 클릭했다가 다시 클릭하시면 아마 여기 커서가 들어갈 거예요. 지금 여기에 열하고 지금 체크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차피 보고 입력하고 업무용 승용차 체크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얘 바로 1번 체크하면, 그냥 법이 이렇게 하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업무용 승용차라고 하면 자동으로 들어올 거예요. 자, 그리고 2차 경비 구문은 800번 되니까 얘 맞죠? 그러면 자동차 고정자산 등록은 끝났고, 자, 그럼 전체 메뉴로 가서, 자, 우리가 한지 오래됐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날 거예요. 어디 있는지가. 자, 여기 업무용 승용차 등록 있죠? 자, 그럼 업무용 승용차 등록으로 가서, 자, 이제 수행 9번이에요. 문제 수행 9번. 102번 25호에 7466 그랜저 회사.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고정자산 코드로 가서 여기서 F2번 누르면 지금 우리 고정자산 등록되어 있는 차 중에 우리 방금 얘는 승용 7466이죠. 자, 얘 선택하고, 자, 800군데 회사차 맞고 기초주행거리 5km,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2020년 9월 25일부터 2021년 9월 25일까지 이렇게 써주면 업무용 전용 승용차 등록까지 끝났죠.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에 수행 10번 광고 홍보용 사은품으로 지급할 마우스를 구입하고 시티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이번엔 카드로 결제하였다라고 적혀 있죠. 결제 받다는 매출인데 결제하였다면 매입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카드 긁었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카드 거래면 과세 거래냐 면세 거래냐 전표에서 볼 건데,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적혀 있으면 과세 거래. 그럼 57번 카드 과세고, 자, 그럼 우리는 이번에도 위에 문제에서 시티카드 적혀 있죠. 안 적혀 있었으면 여기서 볼 거고, 거래 날짜는 9월 30일이고 거래처는 현웅컴나라고. 문제는 현웅컴날 안 적혀 있으니까. 우리 지금 입력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가 녹색으로 줄 건 거예요. 얘네들 입력할 때 필요한 정보니까. 자, 그리고 뭐 금액이야 66만 원 쓰면은 분리가 되겠죠. 카드 거래는. 자, 그럼 우리 분개할 건데, 광고 홍보용 사은품을 샀어요. 그럼 계정강은 뭐라고 해야 되죠?
광고 홍보 이런 것자 있으면 광고 선전비. 그죠? 그럼 광고 선전비로 분기할 거고, 그럼 광고 선전비는 상품 원재료가 아니니까 카드로 결제했으면 미지급금이다.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그리고 카드사가 시티카드로 들어가 있도록 분기를 하면 돼요. 자, 그럼 메인 매출 전표로 가서 날짜 9월 30일 날 57번 카드 과세고 57번. 자, 그리고 카드사는 시티카드. F2번 눌러서 시티카드 선택하고, 우리가 산 건 마우스를 샀고 금액은 66만원이라고 쓰면 분리될 거고, 거래처는 현웅컴나라고, 카드 때는 제가 4번 카드라고 눌러보자라고 했죠. 이건 AI는 아니에요. 문제에 맞춰서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럼 지금 얘는 상품 원재료가 아니니까 미지급금에 카드사 붙어 있으니까 분계 잘 되어 있죠. 그죠? 일상매입금이면 안 되는 거였는데 미지급금이니까 잘 들어와 있고, 그럼 상품 산 거 아니니까 광고 선전비다라고 계정 과목을 바꿔주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 기본 예제에 있는 메인 매출 전표의 입력은 끝이 났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좀 더 연습해야 되겠죠. 이거 가지고 우리가 연습됐다고 생각할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자, 제가 좋아하는 회사 371페이지로 가서 (371페이지) 유형 상사로 바꿀 거예요, 회사를. 자, 프로그램은 자, 회사 변경하기 위해서 여기 누르고, 우리 3200번 유형 상사 유형별 연습 문제로 가고, 교재는 371페이지. 메인 매출 전표를 열고, 자, 준비되셨나요? 되셨어요? 시작할까?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는 지금 문제가 여기 타이틀이 전자세금계약서 발급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래명세서가 있으면 이거 보고 세금계약서 발급하라는 거구나.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거래명세서 이런 그림이 아니고 그냥 매출세금계약서 막 이렇게 적혀있는 것들은 메인 매출 전표에 그냥 바로 입력하는 건데, 혹은 세금계약서 그림이 있으면 바로 입력하는 건데, 거래명세서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증빙이 아니에요. 그럼 이거 보고 뭔가를 하라는 이야기야. 그렇기 때문에 세금계약서 발급하라고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이런 시험에도 나와요. 다음 중 부가세법상 우리 적격 증빙이 아닌 것은, 거래명세서는 정말 거래했다라는 증빙만 적은 거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돈 주고 받았다는 글자도 안 적혀 있잖아. 그죠? 자, 그럼 11월 1일 날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은 전액 자기압수표로 받았다. 거래명세서에 의해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고 전자세금계약서를 발급 및 전송하시오. 자, 그럼 이번에 세금계약서 발급할 거면 11번 매출과세. 그죠? 그러면
12월 매출 과세고 상품 매출이고 전액 자기합수표면 현금으로 받은 거죠. 그럼 이제 날짜 11월 1일자로 해서 11월 1일 날 우린 11번 매출 과세고 정장 구두 수량은 10개, 단가는 17만원. 공급받는 자는 주식회사 미림.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는 여기 비워둬야 된다라고 했어요. 전자 입력이라고 해놓으면 안 나와요. 거의 발급하는 데 가면. 자, 그리고 뭐 현금으로 받은 거죠. 자기합수표니까. 그럼 이번에는 1번 현금이다라고 해버릴게요. 자, 그럼 이것 가지고 세금 계산서 발행하면 또 연습해보게 2개 다 각각 할게요. 발행을. 자, 전체 메뉴에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로 가고 날짜는 11월 1일이고 앞에 네모박스 체크하고 그리고 전자 발행 확인하면 자, 세금계산서 발급 준비가 되었고 아래 금액 쓰는 거는 왜 신경 쓰지 말라고 했냐면 마이너스나 이런 것들이 안 쓰지는데 과금 선택 옵션으로 조절하는 건데 얘는 실무 버전에서 한다고 안 돼요. 시험 때도 똑같아요. 우리 메뉴가. 그렇기 때문에 돈 아래 쓰는 건 제가 신경 쓰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럼 발행 버튼 누르고 확인. 자, 그럼 이제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에 가서 로그인하고 매출 조회를 하면 자, 이제 얘 나와 있는 거 발행해 주면 승인 번호 떴죠. 그럼 이제 얘는 끝난 거예요. 자, 다음 아래 이번에 11월 2일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 중 20만원은 10월 20일에 계약금으로 수령하였으며 잔액은 당월 말일에 받기로 하였다. 거래명세서에 의해 매입매출 자료를 입력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하시오. 복수거래 키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아래 2개니까 복수거래 하라고 하나봐요. 자, 그럼 우리는 이 물건을 상품을 공급했으니까 상품 매출을 했는데 20만원은 계약금으로 과거에 받았으니까 옛날에 받았을 때의 선수금이라고 처리해뒀겠죠. 그럼 금액 아니까 굳이 장부 안 가도 되겠죠. 그럼 선수금이다라고 20만원 이따 나중에 지우고 나머지 당월 말일에 받기로 했으니까 일반적인 상거래라서 외상매출금이라 쓸 거예요. 그럼 자, 우리는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거니까 11번 매출과세로 11월 2일 날 11번 매출과세고 자, 복수거래 쓰라고 했죠. 자, F7번 복수거래 품명은 등산화 10개 10만원 운동화 10개 10만원. 자, 그럼 이제 확인 버튼 누르시고 그렇죠. 공급받는 자는 주식회사 그리움. 여기도 비워놓고 분기는 이번엔 혼합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혼합이라고 하고 자, 상품 매출 그리고
200만원치 맞으니까 엔터 치고 내려가서 차변에 돈 받을 건데 우리는 계약금 받았던 거 빼고 받을 거니까 차변에 선수금 금액 20만원을 빼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배상 매출금이다 200만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분개하시면 돼요. 물건 팔았죠. 차변에 돈 받아야 되는데 계약금 받았던 거 선수금 빼고 나머지 외상했다. 그럼 우리는 받았을 때에 차변에 돈 받고 대면에 써뒀던 선수금을 자연스럽게 지워지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서 쓰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얘도 발행해야 되겠죠. 2일날 그냥 1일부터 2일 제가 그냥 1일부터 2일 하면 앞에 거는 우리 발행됐던 거 되어 있고 얘만 제가 1일부터 2일로 조회해서 앞에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얘만 체크해서 전자 발행을 하고 자 그럼 발행하고 다음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에 가서 로그인 매출 조회 발행 그럼 이제 둘 다 발행이 되었죠. 이 앞에 거고 얘는 이건 지금 이번 거고 제가 기간을 1일부터 2일로 잡아서 지금 두 개가 보이는 거예요. 1일부터 2일 하시면 오늘 것만 보여야 돼요. 자, 그럼 혹시 얘가 안 적혀서 마음이 심란하신 분은 날짜를 다시 11월로 치시면 전자 발행이라고 다 잘 들어와 있어요. 얘는 화면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글자가 짠 하고 바뀌는 그런 행동은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반영된 걸 다시 보고 싶으면 새로 고침이나 다시 열어야지 우리가 했던 작업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글자 안 적혀서 했는지 궁금하면 다시 날짜 치시면은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이 두 개는 끝났고 자 다음 이제 372페이지로 가서 자 이제는 그렇게 이제 발행 안 하고 그냥 과세 유형별로 입력하는 거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 입력으로 처리를 할게요. 이제부터는 매일 매출 전표 입력하는 연습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11월 3일 날 주식회사 우리 상사에 상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 자 이번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것 때문에 과세 유형은 11번 매출 과세인 거예요. 11번 과세 매출이 된 건 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였다는 이 글자 때문이에요. 그럼 분계는 뭐 상품 팔았고 전액 외상했으니까 일반적인 상거래라서 외상 매출금이라고 나오면 되겠죠. 자 그럼 11월 3일 날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했으니까 11번 매출과세고 우리가 판 건 상품 팔았고 뭐 수량 단가 이런 거 없으면 채점 기준 아니라 그랬어요. 그냥 엔터 치고 넘어가고 공급가액 300만원 거래처는 우리 상사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죠. 전자자 적혀 있으니까 1번 눌러서 전자 입력 자 그리고 자 분계는 2번 혼합이 아니고 외상하면 그냥 외상 매출금이니까 전액 외상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걸로 써본 거예요. 자 다음
두 번째 11월 4일날 주식회사 동신사에 상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 중 50만원은 주식회사 동신사에서 발행한 당좌수표를 받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자, 일단 과세유형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대요. 그래서 우린 11번 매출과세고, 대금 중 50만원은 동신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로 받고, 그럼 상대방이 발행한 거죠. 동신사는 상대방이죠. 그럼 우린 다른 사람이 발행한 수표면 현금인 거고, 나머지는 외상이니까 일반적인 상거래라서 외상 매출금이다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날짜 11월 4일날 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까 11번 매출과세고, 이번에도 상품 팔았어요. 금액은 500만원의 별도. 거래처는 동신사. 전자세금계산서니까 전자 1번 눌러서 전자 입력. 자, 분계는 이번에 혼합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상품 매출한 거 맞고 500만원 집한 거 맞고, 다음 차변에 우리는 50만원은 상대방이 발행한 당좌수표, 우리한테는 현금이고 금액 50만원이고, 나머지도 받아야 되는데 외상했대요.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출금이다. 되셨나요? 다음 11월 5일날 주식회사 우리 상사에 판매한 상품 중 일부가 불량으로 판명되어 반품받고 수정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전액 외상대금과 상계하기로 하였다. 자, 그럼 일단 우린 세금 계산서는 수정세금 계산서든 일반 세금 계산서든, 제가 세금 계산서 발행하면 우리 전부 다 11번 매출과세라 그랬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물건을 팔아요. 그러면 물건 판 제가 여러분한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겠죠. 그럼 여러분이 물건이 불량이 있거나 마음에 안 들어서 저한테 반품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물건 주면서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이 반품하는 만큼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만원치 발행했다가 20만원 반품받으면 마이너스 20만원이라고 또 똑같이 발행해 주는 거예요. 그게 수정세금 계산서예요. 그래서 판 사람이 반품받아도 마이너스로 해주는 거예요. 팔 때는 플러스로 했다가, 그럼 이때 분기할 때에 원래 원칙적으로 회계에서는 부의 표시인 음수 마이너스를 안 쓰는 게 원칙인데, 지금 수정세금 계산서에서는 원거래보다 처음 있었던 물건 팔았을 때 금액보다 더 큰 마이너스가 생길 일은 절대 없겠죠. 100만원치 팔았으면 최대한 반품받아도 100만원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일부 반품 받거나 깎아주거나 이렇게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발행했을 때와 똑같은 분계에서 가세유형의 똑같은 분계에서 마이너스로 쓸 거예요. 한마디로 외상매출금 차변에 쓴 거 그대로 외상매출금의 마이너스 금액으로 반품하는 만큼, 대변의 상품 매출도 그대로 마이너스로. 그럼 지금 이런 식으로 할 거란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상사에 지금 판 게 이거네요.
차변에 외상 매출금,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그리고 상품 매출 적혀 있죠. 이게 우리 앞에 팔았던 거예요. 3일날 지금 우리 1번 문제. 지금 이거에서 50만 원치가 반품되면 과세 유형도 그렇고 분계도 똑같이 마이너스로 55만 원, 5만 원, 50만 원 이렇게 적혀 있도록 분계까지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얘처럼 외상이라고 하면 자동으로 다 들어올 거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자, 날짜 11월 5일 날 수정세금계산서 넘버든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11번 매출과세고. 자, 우리는 반품이라고 쓰셔도 되고 뭐 아니면 매출 환입이라고 쓰셔도 되고 여러분들 편리한 대로 쓰시면 돼요. 자, 개수는 모르겠는데 50만 원이 마이너스로. 그럼 여러분도 마이너스 50만 원으로. 그리고 거래처는 우리 상사. 얘도 전자입력이고. 그리고 문제에서 일반적인 상거래인데 외상대금하고 상계하겠다고 문제 나오죠. 그러면 지금 우리 이 AT 시험이든 전산세무회계 시험이든 전부 다 분계를 2번 외상이라 하시면 이렇게 분계가 나오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엄청 간단하죠. 직접 써가지고 이 분계를 넣어도 되고 혼합해가지고. 근데 이번 외상대금하고 상계하기로 했다 그러면 분계가 이렇게 하면 자동 나오니까 우리 엄청 간편하게 끝나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한 거예요. 이 분계 똑같은데 마이너스로 금액 될 거라고. 발행 처음에 팔았을 때 분계 똑같은데 우리가 반품 받거나 할인해 주거나 애누리 해주면 이렇게 똑같은 분계 똑같은 과세 유형에 마이너스로 금액이 들어가도록 처리할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똑같은 분계에 마이너스라는 금액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자, 다음 11월 6일 날 업무용 승용차를 한국 상사에 매각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전액 당월 말일에 받기로 하였다. 자, 취득금액은 1,8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1,400만 원. 자, 일단 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까 11번 매출과세예요. 그죠? 그럼 자, 이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니까 자동차 팔았는데, 자, 우리 기억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 자동차의 장부 금액은 얼마죠? 제가 옛날에 장부 금액, 장부 가액 엄청 많이 물어볼 거라고 미리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었어요. 그죠? 장부 금액은 얼마죠? 자, 힌트. 1800에 사서 1400 달았대. 그럼 이게 얼마짜리예요? 1800에 사서 1400 달았으면 400만 원짜리라는 거죠. 제 말 이해가셨나요? 지금 장부에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1800에 샀는데 지금까지 감가상각이 1400 됐대. 그러면 남아있는 장부 금액은 400만 원밖에 안 되겠죠. 이해가셨죠? 우리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이 취득원가의 감가상각 누계 빼는 거였잖아요. 유형자산 때 그랬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한 개 더 있는데, 자, 얘 얼마에 팔았죠? 600에 팔았죠. 60만 원은 너가 600에 팔았으니까 60만 원 10% 받아달라고 한 거고, 부가가치세고. 나는 600에 판 거잖아. 이 돈만 받을 거잖아. 내 거는 660 받지만 60은 세무서에 내 거니까. 그럼 400만 원짜리를 600에 팔았으니까 200만 원 이익이죠. 그죠? 그러면 200만 원 이익이다라고 입력했을 때 무조건 나와야 돼요. 이것 때문에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기억 안 날 것 같으니까 제가 알아서 쓸게요. 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고정자산 매각을 하게 되면 첫 번째에 대변에 유형자산 계정 과목을 쓰고, 두 번째 대변에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로 금액을 쓰고, 그리고 세 번째 차변에 유형자산 다음 코드 번호로 입력하고 계정 과목을 입력하고, 그리고 이제 이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금액을 쓰고, 그 다음 차변에 우리가 수령했거나 할 금액을 입력할 건데, 이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써줄 거예요. 자, 이 분계는 여러분이 원활해지기 전까지는 이 순서대로 분계를 합시다. 전에도 제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우리 유형자산 할 때 우리 처분 나오면서 매각할 때 이 순서대로 합시다 하면서 제가 1번, 2번, 3번 썼던 걔가 얘죠. 그럼 이제 왜 이런 말을 했는지를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문제 볼게요. 되겠죠? 그럼 지금 얘는 세금계산서 발행했는데, 일단 세금계산서는 600만원에 부가세 60만원짜리를 한국상사한테 발행한 거죠. 그럼 세금계산서 발행했으니까 11번 매출부가세예요. 자, 11월 6일날 11번 매출부가세고, 우리는 업무용 승용차를 팔았고, 금액은 600만원에 별도 거래처는 한국 상사한테 팔았고,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혼합이다. 자, 여기까지 먼저 입력을 하시고, 자, 이 분계는 잘해야 돼요. 우리 내기 시험 보는 것 중에 나와요. 시험 딱 들어가기 전에 얘가 그래도 잘 안 되잖아. 그때는 이 문제 나오면 그냥 버리세요. 나올 건데, 왜냐면 어차피 신경 써가지고 시간만 날리는데 안 맞잖아. 그럼 다른 거 아는 거 맞추는 게 효율적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틀만 잡으면 쉬워서 맞추는 거니까 그냥 틀만 잘 잡자고 지금 처음부터 계속 이렇게 하는 건데, 혹시 다음 달 초까지도 안 되면 그렇게 버려라는 이야기인 거고, 아직 우리한테 한 달이나 남았어요. 그죠? 자, 그럼 방금 제가 말한 순서를 잘 보세요. 이거예요. 자, 이게 상품 판 건가요? 지금 이 문제 우리가 쓰는 자동차 판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상품 매출을 차량 운반구로 바꾸는 거예요. 얘를 먼저 차량 운반구로 바꾸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차량 운반구는 내 장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1800에 사왔는데 1400 달았다고 치동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600만원 금액을 1800만원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분개해놓고 나면 방금 적었던 글자 뭔 말인지 다 이해가실 거예요. 다음 차변에 자,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보세요. 자, 화면 보시면 감가 치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많잖아. 그죠? 그래서 위에 차량 운반구 다음 번호 써라고 적은 거예요. 유형자산 다음 코드 번호. 이 짝지가 다음 번호거든.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1,400만원이다 라고 쓰는 거예요.
하셨나요? 그럼 이제 난 차변에 돈 받는 거나 돈 받을 거 쓸 건데 전액 다음 달 말일에 받는데요. 그러면 차변에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죠. 그럼 미수금이다라고 쓸 거고 우린 얼마 받아야 되죠? 660만 원 받아야 되죠. 부가세 포함이라고 제가 썼었죠. 부가세 빼먹으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기본 베이스가 끝난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아래 보시면 차익 나와 있죠. 마이너스 썼으면 손해고 플러스 썼으면 이익인 거예요. 그럼 지금 얘는 플러스 떴죠. 그렇기 때문에 대변의 수익으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다 200만 원 이렇게 분개가 될 거예요. 그럼 지금 마지막에 제가 방금 깜빡하고 안 쓴 게 여기까지 쓰고 나서 마지막 여섯 번째에 이제 우리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때 자 우리가 아래 차익을 봤을 때 차익을 확인했을 때에 차익이 플러스 금액이면은 우린 대변의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될 거고 차익이 마이너스가 들어 있으면 우리는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금액은 무조건 우리 처분한 유형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은 공급가액이죠. 공급 그 부가세는 우리 거니까 처분가액의 차액이 유형자산 처분 손익으로 나와야 돼요. 이 금액이 안 나오면 틀렸다 생각하고 다시 위를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시작할 때 제가 뭐라 이야기했죠? 얘 장부 금액 얼마인지 400이었죠? 근데 얘 얼마에 팔았다? 600에 팔았잖아. 그래서 202이라 그랬고 여기까지 썼는데 5번까지 썼는데 아래 플러스 200 나오면 정확하게 했네라고 해서 처분 이익이라고 쓸 건데 왜냐면 대변이 수익 자리잖아요. 차변이 비용 자리니까 이렇게 쓸 건데 그런데 만약에 200만 원 이익이라고 안 나오면 내가 어딘가 틀렸으니까 다시 위에서부터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니까 제가 오죽 했으면 이렇게 툴까지 정해놓고선 일단 이 순서대로 하는 연습을 최대한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틀을 알겠어. 얘가 차변되면 어느 게 와야 되는지 알겠으면 그때 마음대로 쓰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 틀 순서대로 입력을 하시면서 좀 연습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생각보다 지금 뭐냐 얘가 메인 매출 전표 오니까 도와주던 성격이 나한테 독이 되어서 괜히 더 헷갈리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좀 쉬었다가 제가 이 분계 조금 더 분석하고 다음 문제 볼게요. 쉬었다 합시다.